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미래 부투미 진행의 정민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이 3기 신도시로 추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주택 안정화 정책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3기 신도시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목하면 좋을 만한 재개발 지역까지 소개해드리니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보여드리겠습니다. 02-3153-2663번이고요. 그리고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자, 그럼 오늘 부투미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몸에 이상이 있다면 정밀 진단을 통한 원인 분석이 가장 먼저겠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을 아주 꼼꼼하게 정밀 진단을 해줄 부동산 MRI 시간 이어갈 텐데요. 오늘 함께 해줄 전문가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들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앞으로 꼼꼼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하나씩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처럼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올 때는 주치의님의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부동산 MRI 응급 환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네, 바로 3기 신도시 발표입니다. 아, 맞아요. 지금 요즘 뉴스를 꽉 채우고 있는 게 바로 3기 신도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분들도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부동산 시장에 좀 영향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렇게 공급이 많이 나오다 보면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영향이 없을 수는 없죠. 이렇게 영향이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꼼꼼하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영향이 심한 데들도 있고 덜한 데도 있고 아예 없는 데들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정확하게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정확하고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언론에 조금 휩싸이는 것보다는 오늘 정확한 진단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3차 발표였습니다. 1차, 2차 발표가 있었고 이번에는 3차 발표로 이제 확정이 되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이번 3기 신도시가 어떻게 출발하게 되느냐부터 이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MC님이랑은 전부터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아실 거예요. 이제 현 정부 자체가 20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이제 대표되는 정부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수요 억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들 규제하고 이제 집 그만 사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전에 저희가 뭐라고 했었죠? 이러한 다주택자 억제 정책은 아무래도 똘똘한 한 채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데 중심지 서울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양극화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방향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저희가 얘기했었던 것 같이 얘기하셨잖아요. 방금 전에 양극화가 된다. 2018년도 부동산 시장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계실 겁니다. 서울 부동산 가격은 정말 폭등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는 이제 비판에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수요 억제 정책이 아니라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바로 2018년도 9.13 부동산 대책을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경기도권에 30만 세대의 공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고서 실질적으로 1차 발표가 나온 게 바로 이어서 9월 21일에 3만 5천 세대를 발표했고요. 2차 발표가 그해 12월에 했었고 마지막 3차 발표가 이번에 한 거였었습니다. 네, 말씀처럼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정부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보시게 되면 1차 발표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그 규모는 되게 작습니다. 3만 5천 세대가 나왔는데 그것도 보시게 되면 택지 지구는 되게 많지만 중소규모 택지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1차 발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첫 스타트를 끊었다. 이게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본격적인 이제 3기 신도시는 2차 발표 때 나오게 되었습니다. 2차 발표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수도 많았고요. 아무래도 공급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 정도로 되겠냐라는 비판을 이제 받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이제 3기 신도시다라고 할 만한 규모의 이제 택지들이 나왔는데 크게 4가지가 나왔습니다. 남양주, 왕숙지구, 그리고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그리고 과천 이렇게 4가지가 나왔는데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는 이 하나만 하더라도 6만 6천 세대의 어마어마한 규모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나왔고 이제 이번에 발표된 3차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거는 그래도 중소규모 택지보다는 이제 3기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고양 창릉에 3만 8천 호 그리고 부천 대장에 2만 호라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이번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1차, 2차, 3차까지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기 신도시 3차 발표를 좀 살펴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니 뭐 판교 테크노밸리의 2.7배, 1.4배라는 문구가 좀 눈에 띄는데요. 단순히 잠만 자는 베드타운이 아니라 이 자족 기능을 넣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어떤가요? 네, 방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거와 같이 아무래도 지금 뭐 자족 기능을 좀 추가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이 자족 기능을 좀 집중을 했다. 이게 좀 강조를 많이 하면서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기존 신도시들 대비 2배 수준의 자족 기능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제일 판교 테크노밸리의 2.7배가 고양 창릉이 조성이 되고요. 그리고 부천 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판교 테크노밸리의 1.4배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가 된답니다. 이제 용지 면적으로만 따지면 창릉 같은 경우는 135만 제곱미터나 된다라고 해요. 네, 자족 기능을 갖춘다는 건 굉장히 좋은 점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제 자족 기능을 추구했다라는 걸로 인해서 사실 좀 우리가 단순히 베드타운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그 자체로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자족 기능이라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치주의가 아니다 보니까 뭐 세종시와 같이 공공청사들 이전해라 하면서 딱 이전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민간 택지를 갖다가 조성해가지고 민간 기업들 보고 입주해라라고 한다 해서 이게 과연 입주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사항이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이제 상가 같은 얘기를 들 수 있습니다. 신도시들 상가가 워낙 많이 짓다 보니까 상가가 공실도 많고 임대료도 떨어지고 분양가보다도 매매 가격도 떨어지고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과연 이게 많이 짓는다라고 해서 과연 이게 입주를 할 것이냐는 의문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지금 계획이 있다고 해도 성공 여부는 지금 좀 판단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부수적인 계획까지 좀 잘 진행이 돼야 결국 이 신도시가 성공의 길을 가게 될 텐데요. 교통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역시나 뭐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교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통의 인프라 확충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 교통에 대해서도 좀 정부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GTX를 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2차 발표 때도 많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현재 2차 발표 때 나와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이번에 3차 발표하면서 추가된 것 중에서 눈에 띄는 거는 고양선 정도가 눈에 띄네요. 네, 그렇군요. GTX와 고양선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결국은 서울과 가깝고 뭐 직장과 좀 가까울 수 있는 신도시가 이제 성공이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성공의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을 좀 드렸는데 결국은 말씀 들어보면 지금 뭔가 판단할 수 없다. 약간은 비판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솔직한 견해는 어떤지 주치의님의 진단을 좀 해주시죠. 우선적으로 상기 신도시가 입주를 하면 어떤 영향이 올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이따가 얘기해 드리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일단 상기 신도시 자체가 성공적으로 입주를 할 수 있을까부터도 약간 좀 의문이 있긴 해요. 가장 첫 번째로는 시기 적절하게 얘가 공급이 과연 될 것인가가 의문이긴 한데요. MC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부에서는 상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가 되는 게 한 5년 정도 되면 입주된다고 하는데 5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사실 5년은 좀 너무 안 될 것 같아요. 뭐 아파트 같은 게 하나가 지어져도 사실 굉장히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전체적인 신도시가 완성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조정되는 거. 아파트만 짓는다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네. 기반 시설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사람들한테 또 묻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5년이나 걸린다는데 하면 바로 당장 지금 집 때문에 고생하는 거는 지금이 좀 힘든데 5년 뒤에 언제 입주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5년이라는 시간도 정말 빠듯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아파트 단지 하나 짓는데도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말씀처럼 뭐 교통망도 확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들도 좀 인프라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5년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신도시를 짓기 위해서 이제 주민들도 협의도 풀어야 되고 그리고 뭐 택지 조성하고 이제 공사하고 또 입주하고 또 말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던 거에다가 집을 짓기 때문에 기반 시설까지 이렇게 하려면 기간이 좀 되게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알 수 있느냐? 신도시가 완성되는데 얼마나 걸리냐라는 걸 알려면 2기 신도시를 대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NC님은 2기 신도시가 어떤 정부 때 출발했는지 기억하세요? 그럼 알고 있죠. 노무현 정권 때 정부 때 이제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2003년도 때 정식으로 출범을 했는데 2003년도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얼마나 지났죠? 한 15년 정도 지났네요. 그렇죠. 15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15년이나 지난 지금 2기 신도시가 완벽하게 다 완료됐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직도 이제 입주하고 있는 데들도 있고요. 이제 분양하는 데들도 있고요. 아직도 택지 조성하고 있는 데들도 있어요. 아직도 분양이 한참 멀리 남아있는 데들도 있는데 그렇게 지금 2기 신도시 발표된 지 15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2기인데 과연 3기 신도시는 5년 안에 입주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10년 지나서 15년 지나서 20년 지나서 이 30만 가구가 순차적으로 입주할지 알 수 없다라는 것도 이게 사실 좀 불확실한 부분 중 하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통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뭐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까요? 사실 제가 얘기하려 했었던 두 번째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이 교통이 정확하게 정부가 얘기했었던 것과 같이 착실하게 진행되느냐도 두 번째 포인트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3기 신도시가 정확하게 정착을 하려면 교통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경기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려면 한 얼마나 걸릴까요? 예를 들어 뭐 동탄이라든가 일산에서 막 출퇴근 시간대 서울로 출근한다. 1시간 정도 넘게 걸릴걸요.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는 더 일찍 일어나서 아니면 아주 새벽에 출발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지금 뭐 출퇴근 시간 잘못 걸리면 1시간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진짜 뭐 잘못 걸리면 이제 이렇게 출근해야 되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 3기 신도시가 지어지고 30만 세대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이 더 쏟아진다라고 하면 도로교통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로 좀 너무 힘드네요.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 미궁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얘기 나온 게 교통대책이에요. 말했던 뭐 지하철이라든지 GTX라든지 이런 걸 지어가지고 자동차로만 몰리면 답이 없기 때문에 뭐 도로를 한도 끝도 없이 이제 늘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교통대책을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이 교통대책이란 것도 좀 자세하게 보다 보면 사실 2기 신도시 때 발표 냈었던 거를 그대로 재탕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2기 신도시 발표된 지 얼마나 됐다 했죠? 15년이 됐죠. 15년 동안 했는데 삽도 못 뜨고 있었죠. 3기 신도시도 똑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참 우려스럽다라는 것 중 하나예요. 그렇게 되면 3기 신도시는 만들었어요. 근데 교통대책 처음에는 막 이게 뭐 이것저것 계획이 있었는데 예산이 없다, 뭐 사업 타당성 없다, 뭐 지지부진하면서 이렇게 늘어지다 보면 집은 지어놓고서 교통시설이 확충 안 되는 거. 그러면 정말 헬게이트가 열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좀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발표가 되고 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지역에서 주민들이 좀 말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도 대책을 좀 세워달라라고 하는 지역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점들은 어떨까요? 맞아요. 지금 그것도 정부가 극복해야 되는 세 번째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지금 뭐 당장 언론 뉴스 보다 보면 일산이라든지 뭐 1기 신도시 중에서는 일산이 대표적이고요. 2기 신도시들 중에서도 우리 다 죽으란 얘기냐. 정부가 지금 2기 신도시 교통대책이나 확충해야 되지 왜 3기 신도시를 발표하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가장 직격탄을 받는 게 2기 신도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보다도 3기 신도시가 서울과 훨씬 더 가까운 위치에다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반대 의견 그리고 또 막상 3기 신도시가 지정된 곳에서도 환영하는 데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걸 정부가 잘 극복해 나가면서 어떻게 빠르게 추진하느냐 이것도 세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크게는 한 3가지 정도로 나뉘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헤쳐나가고 잘 극복을 해서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화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안정화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가요? 사실 이게 좀 그렇죠. 제가 얘기했었던 건 3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실 3기 신도시 자체가 성공적으로 입주를 할지도 문제지만 뭐 설령 잘 풀려나가서 3기 신도시가 잘 입주를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가정을 그렇게 해놔도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는 게 사실 이게 서울의 수요를 잡는 게 보다는
경기도권에 대한 수요를 흡수하게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뭐하러 외곽으로 가겠어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기 신도시, 대표적으로 이기 신도시라든지 더 멀리 있는 데에 있었던 사람들,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아파트 연차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 쪽으로 더구나 서울과 더 가까운 데로 이렇게 이전할 수 있다 보니까 경기도권에 대한 수요를 분산시키고 3기 신도시가 이런 걸 흡수하게 되면서 경기도에 대한 부동산 가격이 흔들릴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오히려 이것 중에 세 가지 중 뭐 하나라도 삐걱하는 순간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교통 대책이 제대로 안 됐다. 경기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게 너무 진짜 힘들어진다. 그럼 오히려 서울에 대한 희소성만 더 높아지는 서울 부동산 가격만 오히려 더 올라가게 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안타까운 점 중 하나입니다. 네. 주치의님의 진단을 좀 듣다 보면 늘 항상 냉철한 분석을 해주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수요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기도의 수요를 분산시키지 않을까, 그리고 경기도의 집값 부동산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주셨네요. 3기 신도시에 대한 정보 얻고 싶고 또 관심 있으셨던 분들 오늘 도움이 될 만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